자, 반비례 관계. 자, 두 변수 xy. 자,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네요. 변수가 뭐죠? 변수. 변수. 말 그대로 변할 수 있는 숫자예요. 변할 수 있는 숫자. 뭐가 있을까? 내 몸무게. 자, 내 나이. 이런 것들은 변수죠. 미나 몸무게. 이런 건 변수고요. 자, 변수와 반대되는 말, 변수는 변할 수 있는 숫자고요. 자, 변수와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변수랑 반대되는 말. 상수예요.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숫자. 변하지 않는 숫자가 상수야. 그럼 예를 들면 상수는 뭐가 있을까요? 자, 하루 24시간? 뭐 아니면 빛의 속도, 아니면 나는 이제 더 이상 키가 크지 않을 테니까 내 키, 이런 건 상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건 변수, 변할 수 없는 건 상수. 자, 그러면 비슷한 걸로 미지수가 있어요. 자, 미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미지수는 뭘까요? 그냥 얘는 뭔지 모르는 수야. 지금 당장 걔가 값이 뭔지를 모르는 숫자야. 모르는 숫자. 자, 가령 예를 들어서 x-4는 a라고 합시다. 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써져 있을 수 있어. 단 a는 상수. 단 a는 상수. 자, 그러면 x랑 a가 몇인지 아나요? 모르죠? 그런 걸 미지수라고 부르는 거야. 자, 여기 x는 변수고요. a는 상수. 자, 상수라는 말이 없으면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튼 간에. 자, 두 변수가 있는데요. 두 변수 중에 하나가 2배, 3배, 4배가 됐는데 다른 애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하는 관계가 있을 때 y는 x에 반비례한다 라고 해요. 하나가 2배, 3배, 4배가 되는데 다른 게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1, 2, 3, 4였어. 자, y가 12, 6, 4, 3이었는데요. x가 1에서 2로 2배가 됐는데 y는 12에서 6으로 2분의 1배가 됐어요. x가 1에서 3으로 3배가 됐는데 y가 12에서 4로 3분의 1배가 됐어요. 자, 그런 관계를 반비례라고 하는데요. 자, 재밌는 건 뭐가 있냐면, 자, x, y의 값을 위에, 자, x, y의 값을 밑에다가 써볼게요. 어디다 써보는 게 좋을까? x, y의 값을. x, y라는 건 x 곱하기 y죠. 1 곱하기 12가 12, 2 곱하기 6이 12, 3 곱하기 4가 12, 4 곱하기 3이 12. y가 x에 반비례하면 x랑 y랑 곱한 값들은 항상 같다. y가 x에 반비례하면요, x와 y의 값은 항상 일정하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얘를 거꾸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x, y의 값이 일정하다. 일정하다. 그러면 반비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반비례. 자, 그래서 y가 x에 반비례한다 라고 하면 x와 y 사이의 관계식은 y는 x분의 a가 됩니다. 자, 얘는 정비례랑 다르게 어떤 숫자 a를 문자인 x로 나눠주게 되면 반비례 관계인 거예요. 어떤 숫자를.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y는 2x분의 1. 얘는 반비례일까요? 반비례가 아닐까요? 자, 얘는 반비례 관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2분의 1 나누기 x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반비례 관계. 그러니까 분모에 x가 있으면 반비례라고 생각하시고요. 분자에 x가 있으면 정비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길이가 30cm인 빵을
x개의 조각으로 똑같이 자르겠대요. 빵 한 조각의 길이를 y cm라고 하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길이가 30cm의 빵이 있는데요. 길이가 30cm. 자, 얘를 x개의 조각인데 한 조각으로 잘라면 그 빵의 길이는 30cm가 되겠죠? 30cm. 그런데 이 빵을 두 조각으로 잘라요. 자, 두 조각으로 잘랐어. 그러면 한 조각의 길이는 절반인 15가 되겠죠. 15. 그런데 자, 이번에는 세 조각으로 자를게요. 똑같이 세 조각. 그러면 한 조각의 길이는 3분의 1인 10이 되겠죠. 네 조각으로 자르면 4분의 30, 2분의 15. 30조각으로 자르면 1이에요. 자, 그랬을 때 지금 x가 2배, x가 3배가 되면 y가 2분의 1배, 3분의 1배가 되고 있지요. 그러면 y가 x에 반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반비례한다. 자,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래. 자,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x랑 y랑 곱하면 항상 몇이지? 그러니까 xy가 항상 30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양변을 x로 나눠주세요. 양변을 x로. 그럼 xy를 x로 나누고 30을 x로 나누면 y는 x분의 30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반비례 관계인 걸 알아버렸어. 반비례 관계인 걸 알았으니까 관계식을 y는 x분의 a라고 두시고요. 자, 얘가 x가 1일 때 y가 30이래요. x가 1일 때 y가 30. 그러면 x 대신에 1을 y 대신에 30을 대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0은 1분의 a니까 a가 30이죠. 따라서 관계식 y는 x분의 3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중 y가 x에 반비례하는 것은? 자, 관계식을 봤을 때 반비례하려면 y는 어떤 숫자 나누기 x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1번 같은 경우는 y는 마이너스 8분의 x인데요. 자, 얘는 마이너스 8분의 1 곱하기 x란 말이지. 자, 이런 관계. 자, 숫자에다가 x를 곱해놨어요.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할까요? 정비례. 그렇지. 정비례라고 합니다. 정비례. 자, 2번. y는 x분의 16. 자, x분의 16이라는 거는 16이라는 숫자를 x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럼 얘는 반비례가 됩니다. 3번은요.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플러스 1 때문에 플러스 1이 없다면 이건 정비례예요. 플러스 1이 없다면 정비례인데 플러스 1 때문에 쟤는 정비례도 반비례도 아닌 겁니다. 자, 4번은 y는 2x라고 되어 있네요. 2x라는 거는 2 곱하기 x죠? 자, 미나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숫자 곱하기 x가 정비례예요. 자, 5번은 자, 우리 교환법칙 배웠죠? y는 12-x에서 마이너스 x랑 12를 위치를 바꿔줄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2 이렇게 됩니다.
얘 때문에 플러스 12.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자, 여기까지만 있으면 정비례인데요. 저 12 때문에 정비례도 반비례도 아닌 거예요. 자, 넘어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아니, 뭐요? 자, 다음 쪽으로 할게요. 자, 두 가지 방법을 이거 졸려. 자, 두 가지 방법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y가 x에 반비례한대요. y가 x에 반비례한데, 자, 반비례할 때는 x와 y의 곱이 항상 어떻다? xy의 값이 일정하다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거야. 반비례한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x와 y의 곱이 5 곱하기 3에서 15죠? 15. 그 다음에 양변을 x로 나눠주는 거야. 자, xy도 x로 나누고 15도 x로 나눠요. 그러면 y는 x분의 15라는 관계식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위대한 관계식의 탄생이지. 마치 나의 탄생 같은 것이랄까.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y가 x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면 관계식을 y는 x분의 a라고 두는 거고요. x분의 a. 그 다음에 x가 5일 때 y가 3이래요. x가 5일 때 y가 3.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대입 x 대신에 5를 y 대신에 3을 대입을 하자고. 그러면 3은 5분의 a고요. 자, 여기 a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5를 똑같이 곱해줘. 5. 자, 그럼 여기 약분이 되면서 a는 15 이렇게 되겠죠? a는 15. 자, a가 15니까 따라서, 자, 얘가 15예요. y는 x분의 15 이렇게 되는 겁니다. You know what I'm saying? 네, thank you. 자, 다음, 자, 활용 문제. 자, 활용 문제는 x와 y가 무엇인지를 잘 보세요. 자,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 자, y가 뭐래요? y가 부피예요.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고요. 그 다음에 자, x 기압, 압력 x 기압. 자, x와 y가 누군지 무엇인지를 봐야 돼. x는 기압이래요. 기압인데, 자, 둘이 반비례한대. 반비례. 자, 그때 부피가 2세제곱센티미터인 어떤 기체의 압력이 8기압이래요. 자, 부피, 뭐를 부피라고 한다고 했죠? x가 부피인가요? y가 부피인가요? Y. 그렇죠. y가 부피인데, 그러면 부피가 2다라는 건 y가 2라는 얘기야. 그 다음 압력은 뭘 압력이라고 했죠? x가 압력인가요? y가 압력인가요? X요. x가 압력이니까 x가 8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래요. 자, 지금 반비례한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y는 x분의 a라고 두고요. x가 8이라고 하니까 x 대신에 8, y가 2라고 하니까 y 대신에 2를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2는 8분의 a인데요. 여기서 양변에 똑같이 곱하기 8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약분이 되면서 a가 몇이 되죠? 미나야? 16이 되므로 따라서 x와 y 관계식은 y는 x분의 16이 되는 거야. 관계식이 y는 x분의 a였는데요. a가 16이라고 하니까 x분의 16이 되는 거고. 자, 2번. 압력이 32기압이랍니다. 아까 압력이 x였나요? y였나요? X요. 그렇지. 그 말은 x가 32일 때 x가 32라는 얘기고. 자, 기체의 부피를 구하래요. 부피가 뭔가요? Y. 그렇지.
자, x가 32일 때 y의 값을 구하라 라는 거예요. 자, 근데 관계식이 y는 x분의 16이었죠? y는 x분의 16이었는데 x가 32라니까 31을 x자리에 대입을 해줍시다. 그래서 y는 32분의 16이고요. 따라서 부피는 2분의 1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을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 자, x값의 범위에 따라서 y는 x분의 4의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대.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y는 x분의 4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반비례 관계를 찾을 때는 x의 약수를 찾을 거야. x의 약수를 찾는다. 자, 왜 x의 약수를 찾을까, 근데? x란다. 죄송합니다. 4의 약수예요. 4. 자, 여기 4의 약수. 자, 4의 약수를 찾을 거야. 자, 4의 약수, 얘가 x 값이 될 거야. 그럼 굳이 그 많은 숫자 중에서 왜 x의 값을 4의 약수로 할까요? 자, 만약에 x가 4의 약수이다 라고 하면 x분의 4가 무슨 수가 되죠? x가 예를 들어 1이야. 4의 약수 1분의 4, 2야 2분의 4, 4야 4분의 4.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죠? 우리 자연수가 계산하기 편한 숫자니까 그래서 4의 약수를 찾는 겁니다. 자, 여튼 x랑 y를 이제 4의 약수를 볼 건데, 자, 4의 약수 1, 2, 4. 이걸 4의 양의 약수라고 부르고요. 4의 음의 약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하지 말까? 1, 2, 4. 그냥 이렇게. 자, 그러면 x 대신에 1, 2, 4, 마이, 마사를 여기 대입을 하면요. y가 4, 2,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 가지고 순서쌍, 순서쌍을 만들어 볼게요. 1,4, 2,2, 4,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인데요. 얘를 좌표 평면 위에 찍어 볼게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1, 2, 3, 4. 1, 2, 3, 4. 1, 2, 3, 4. 마 1, 마 2, 마 3, 마 4. 자, 그래서 저기 순서쌍을 점으로 연결을 해볼게. 자, 1,4, 2,2, 4,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의 값의 범위가 만약에 이렇게 딱 6개만 있다 라고 하면 점이 딱 6개가 찍히는 거야. x의 값이 정해졌으면 몇 개로 정해졌으면 점이 딱 그 개수만큼 있고요. 근데 만약에 정해지지 않으면 모든 숫자인데 그러면 이런 곡선이 돼요. 곡선이 됩니다. 자, 근데 모든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요. 자, 좌표축에 가까워지면서래.
가까워지면서. 그러니까 가까워지긴 하지만 좌표축하고 닿지는 않아요. 자, 한없이 뻗어나가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야. 그러니까 가까워진다라는 게 뭐냐면, 자, 이 그래프가 X축이 이제 이렇게 쭉 갈 건데요. 이 그래프가 X축에 가까워지기는 해. 하지만 절대 X축과 닿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정비례 때와 마찬가지로 반비례 관계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A의 값인데 A가 0보다 커.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Y는 X분의 2 아니면 Y는 2X분의 1 이런 거. 자, 이런 친구들은 자,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고요. 자, 1, 4분면과 3, 4분면.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향해. 오른쪽 아래. 자,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건 x가 증가한다는 얘기인가요? 감소한다는 얘기인가요? 미나야? 자, x는 오른쪽으로 가면 값이 커져요, 작아져요? 자, x가 오른쪽으로 가면 값이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커져요.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y가 아래로 내려간대. 아래로 내려가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해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건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x가 증가한다라는 거고요.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y가 감소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요. 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좀 다를 거야. a가 0보다 작을 때는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고요. 얘는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나요? 오른쪽 아래로 가나요?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죠? 자, 오른쪽으로 가니까 x가 증가하는 거고요. 위로 가니까 x도 증가하는 거야. 위. 자, 그리고 여기에 별표 쳐놓읍시다.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다.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요.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자, 그래서 다음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리고 네모 안에 알맞은 걸 써놓으래요. 자, y는 x분의 3인데 점 하나, 둘, 셋, 네 개를 지나는 한 쌍의 곡선이래. 자, 이 쉼표 앞에 있는 애를 무슨 좌표라고 부른다고? x좌표. x좌표니까 x에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 3분의 3. y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같은 방식으로 하면요. 마이너스 3, 3, 1. 그러면 저 순서쌍 4개. 그러니까 점 4개를 자, 좌표 평면 위에 찍어 볼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 3, 3, 1. 3, 1. 제대로 찍었지? 자, 그럼 얘는 이런 좌표축에 가까워지는 곡선을 그리면 돼. 처음에는 좀 어려울 건데요. 자, 자꾸 그리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쟤는 지금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고 있고요. 자, 시은아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갑니까? 오른쪽 위로 갑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죠?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 y 값이 어떻다라는 거야? 그렇지. 너무 좋아. 그 뜻입니다. 아유, 끝이 안 나네. 자,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점을 지난대요. 지난다 하면 무엇이 가능했죠? 지난다. 대입이 가능합니다. 대입. 자,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할 거고 왜 x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하나요? 다나요? 네? 왜 x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해요? 마이너스 a가 x좌표니까. 얘가 x좌표니까. 자, y 대신에 4를 대입해요. 왜? 4가 y좌표니까. 그래서요. 자, 대입을 하고 나면 4는 마이너스 a분의 6이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a를 곱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4a는 6 이렇게 되겠지? 여기 약분이 될 거니까. 그 다음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줍시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다 하면 대입이 가능한데 누구 대신에 누굴 대입할지는 x좌표인지 y좌표인지를 보면 되죠.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오른쪽 그래프가 나타내는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한대요. 지금 자,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있는데 자, 반비례 관계라고 했으니까 y는 x분의 a라고 두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누굴 지나가고 있죠? 이 점을 지나가고 있어. 마이너스 2, 3. 자,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무슨 좌표라고 부른다고요? x 좌표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누구야 이렇게 수업 때도 좋은 게. 자, 3일 무슨 좌표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지. y 좌표라고 부릅니다. x 좌표니까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요. 3이 y 좌표니까 y에 3을 대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3은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a가 마이너스 6일 거고 따라서 관계식은 마이너스 x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강의는 여기까지고요.